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부모와 인연 끊는 법 제2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부모와 인연 끊는 법 강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좋아한다는 의견도 주셨고 싫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무려 댓글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원망을 많이 하고 원한을 마음속에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삶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린 강의처럼 정말로 이 악연일 경우에는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하나씩 보면서 부모와 인연 끊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추천수가 많은 댓글은 그래도 가족인데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이게 가장 듣기 싫었나 봐요.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쁜 짓을 해도 감싸 안아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힘들어했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아들아 딸아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면 괜찮은데 그래도 가족이다. 부모가 나를 욕하고 학대하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내 형이 나를 매일 때려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병에 걸렸는데 가족이 나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야 용서해 이해해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가족이니까 너가 희생해, 너가 양보해 이 말이 아주 위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소리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 내 잘못을 빨리 이해해, 용서해, 가족이니까 넘어가자, 덮어버리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어떤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이 사람의 상처를 묻어버리는 거 그게 그래도 가족이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라라는 게 그래도 가족이다라는 표현이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상처 준 사람 입장에 야 그래도 가족인데 네가 참어라 이거는 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가장 좋아요가 151개나 달린 거는 그냥 부모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생각보다 이거는 제가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댓글을 읽어드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잔인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건 돌려서 말하면 부모가 어린 시절 이 한 어린 영혼에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기억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 어떤 거는 이 단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큰 어떤 상처와 어떤 분노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가 자식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가 추천수가 280개가 달린 거. 부모를 미워할 바에야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댓글에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은 좋지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내 영역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인연을 끊는 것이 결국은 최후의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왜 역시 저 역시도 이런 결국은 제 강의의 핵심은 결국 그런 겁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도저히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연을 끊는 게 결국은 최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문 시간에 부모와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한문 선생님이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천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데 한문 선생님 그랬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래서 한문 선생님 그런 거죠. 이 천륜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내가 사사로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정도로 대단한 인연이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와의 자식 간에는 천륜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도덕책에나 나오는 일이고,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을 매일 학대하고, 자식을 괴롭히고, 자식을 숨막히게 하고, 자식을 폭언을 일삼고, 자식의 어떤 마음을 갈갈이 찢겨놔 버리면, 굳이 그거를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고, 그 어떤 삶 속에서 행복을 지어주는 게 사실은 하늘이 어떤 그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륜이라고 해서 계속 참고 당하고 부모가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평생 그렇게 했는데도 얘 부모님 그래서 평생 내가 부모를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줘 그 돈을 가져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식을 더 욕하고 험담하고 자식의 삶을 다 파괴할 때까지 그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라 하늘과 상관없는 악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천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악연이 되어버렸다. 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양육시켜주면서 자식이 행복하도록 보내주는 게 사실은 부모인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기 어떤 야망과 욕심과 자기의 집착과 자기 어린 시절 결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목을 조이고 멋대로 옷을 입히고 멋대로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멋대로 비난해버리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이건 결국은 부모 자신이 먼저 하늘에서 준 소명을 거부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모는 할 수 없는 거죠. 자식 또한 이 하늘에서 준 소명을 부모가 먼저 거부했기 때문에 자식 또한 그거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말로 부모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할 정도의 마음이 넓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부모의 어떤 그 부분 상처까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자식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미리서 이제는 애초에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가끔씩 그래요. 제가 어떤 이 최면이나 명상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화해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내가 그 부모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부모를 가슴으로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다 보면 언젠간 엄마가 달라질 거 언젠간 아빠가 나를 때리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도박을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매일 나를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그만할 거야 내가 참으면 돼 내가 기다리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보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정말 100에 하나는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정신 차려서 아들아 딸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자식의 마음의 고통은 치유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평생 그 사람의 몫이에요. 평생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닦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나마 부모가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뿐 이 사람은 평생 마음의 짐과 고통을 스스로 달래고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또한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평생 그렇게 부모의 학대와 비난과 폭언과 그거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병이 걸려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이제 쇠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내 자존감은 다 무너져 버리면서 사회생활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무기력증, 어떤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려버리게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분노가 이제 자라나요. 점점 처음엔 이 정도의 열매가 점점 분노가 자라나가지고 우리의 손끝에 이제 칼이 자라나게 돼요. 마음의 칼이 분노라는 건 마음의 칼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칼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의 손에는 언젠가 이 몽둥이가 들려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젠간 여기에 칼이 들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막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참다가 결국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잘못을 안 했고 또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부모가 할 수 없이 참다가 어떤
상상하지도 못할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연을 끊으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부모 역시도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제 강의 중에 부모도 최선을 다했다, 이게 너무나도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공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한 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최선이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모의 한계예요. 그게 부모의 수준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량이에요. 그 부모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만큼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그게 그 부모의 역량이다, 수준이다, 한계다.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잘하려고 하는 인간이라면 진작에 변했고 진작에 사과했고 진작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모는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게 제가 말한 최선의 개념입니다. 아, 부모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용서해라, 이해해라, 꼭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부모가 가지는 이 한계라는 거죠. 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은 더 이상 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라. 더 이상 이 부모가 더 잘할 수 없다. 기대를 안 하고 놓아버려라. 포기해라. 그게 이제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 다시 부모가 더 잘하기를, 변화하기를, 바꾸기를 기다리면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 저게 내 엄마의 수준이구나, 내 아빠의 수준이구나, 저게 한계구나, 내가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쉽게 인간은 달라지지 않구나, 변화하지 않구나, 아, 이미 부모의 생각은 굳어버렸구나라고 결국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인연을 제가 왜 끊으라고 하냐면, 이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참다 결국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손에 피를 묻히거나, 부모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피를 묻히니까 서로 피를 묻히다가 결국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거나, 누구 하나가 정말로 홧김에 정말로 극단적인 어떤 자살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참다 보면 내가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인연을 끊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 칼이 자라나가서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라는 게 꼭 평생 쳐다도 보지 마라, 이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신의 부모나 당신이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부모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자기의 상처도 치유하지도 못하고 이게 사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힘들어 했을지조차도 모르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집착대로 살다 보니까 자식의 삶이 이렇게 파괴된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자식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서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서로, 부모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자식은 엄마가 나한테 언제 최선을 다했어, 아빠가 나한테 언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게 있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너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싸우면서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부모도 성찰하고 반성을 못 해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서 평생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면서 산다는 거죠. 두 사람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국 세 번째 의미도 들어가 있다. 이제 서로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는 서로 등을 돌려서 각자의 삶에 집중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라.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무작정 좀만 부모가 싫다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부모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서로 해봤자 악연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더 큰 참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인연을 끊고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집중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식 입장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 집중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돼서 부모도 반성할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걸 깨닫고 자식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도 나에게 이 정도도 잘해준 거구나. 나도 결혼을 해보니까,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부모 나이가 되니까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자식 입장에서 그렇게 예전에 원망을 했는데 이해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또 건강하게 손을 잡고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평생 자기 갈 길을 갖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자기 시간을 갖고 성찰하다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 나중에 서로가 후회하지 않는다. 무작정 그냥 계속 참고 견뎌가지고 서로가 악연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도 최선을 다했다. 부모가 그게 한계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게 심리적으로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기대심. 우리 엄마가 변했으면, 우리 아빠가 변했으면,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더 열심히 살면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했던 기대심을 끊어버리라. 이게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그게 부모의 한계고 역량이다. 두 번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이 더 큰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두는 것이 인연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시간적인 어떤 거리를 아예 둬버려야 된다. 육체적으로도 부모와 거리를 아예 둬서 각자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모와 인연을 끊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요 댓글에 이런 게 나왔네요.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 너무 실감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에 소름 끼칩니다. 너무 무서워요. 닮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나가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해주신 말씀 다 공감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이거는 이게 여기에 핵심은 그런 거죠. 제가 제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냐 이거죠.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애원을 하면서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미워한 만큼 저도 닮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어느 순간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매일 담배, 아버지처럼 똑같은 꼴초가 되어버리고 이 가슴속에 이 불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정신 상태가 박약해지고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빨리 인연을 끊는 게 차라리 낫다. 자꾸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실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원망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안 만난다 할지라도 따로 떨어져 사는데 부모를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인연을 끊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속에 미워하는 부모를 계속 상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부모를 빨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나쁜 모습이 결국 내 가슴 속에 서서히 싹이 되어서 자라나요. 우리의 뇌 속에 내가 미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꾸 가득 차니까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재현돼 버려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이 재현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부모가 돼요. 내가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봐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내 자식에게 똑같은 내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자제하고 통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똑같이 내 부모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부모를 원망을 내려놔 버리는 게 내가 정말로 인연을 끊는 네 번째 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추천이 많은 최선을 다했다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부모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게 부모가 한계고 역량이고 그게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참 이것도 슬프고 씁쓸한 거죠. 그래서 부모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요. 3살 버릇 80때까지 가는 것처럼 어릴 때 받은 상처 죽는 그날까지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희생을 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식을 사랑으로서 품어줘야지 자기의 욕망이나 집착이나 자기가 얻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아바타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도 평생 자식의 삶을 망가뜨림으로써 자식의 고통을 평생 지켜봐야 되는 지옥을 겪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그래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스스로 더 간직하고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걸 똑같이 자식한테 행동으로 하는 것을 대물림하는 부모 진짜 자격 없다. 이 사람은 다 자신의 아버지나 자라온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일 웃긴 핑계다. 안 그러는 사람도 많다. 성격이 더럽고 고집이 센 거지 용서라는 게 없고 고집이 세고 감정 표현 안 하고 나만 옳다는 식의 이기적인 행동과 밖에서는 자상한 척, 집에서는 개판 치며 입에 걸레 물고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그냥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거죠. 나도 역시 사실은 당한 게 있으니까, 그게 싫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고부 갈등이 심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또 이제 결국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그런 어떤 못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남 탓만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성찰해서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을 때까지 도 닦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모와의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괴물이 되었고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제 인생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100% 절대적이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에게 신과 같다. 신과 같은 부모가 이렇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욕해버리면 그 어린 아이의 자존감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댓글이에요. 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그 따뜻한 온정이 필요했던 건데 엄마 아빠는 왜 그걸 몰라주시나요? 너무나도 슬프네요. 자식은 사실은 뭐 대단한 돈이나 많은 걸 원한 게 아니고 따뜻한 온정. 아유, 우리 딸 괜찮아요. 우리 아들 괜찮아요. 야, 우리 천천히 가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 너 상처받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 계속 널 할 테니까. 그리고 고민 있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따뜻한 어떤 온정이 필요했던 건데 부모는 마치 자식을 많은 돈을, 많은 학원을 보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이게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부모를 미워하다가 닮아버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한탄하는 듯한 안타까워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네요. 난 지옥에 가더라도 부모 용서 못할 듯 하네요. 강의를 듣는 내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들은 후 원망과 분노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참고 살다가 30대 독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집을 나오기 전 날 괴롭히는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놀라 집을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집을 나와서도 엄마에 대한 분노는 커져만 가더군요. 하다못해 엄마에게 연락마도 신경이 곤두서 밥을 먹다 체하곤 했기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매몰차게 보냈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연을 끊고 멀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이 가슴의 상처는 본인이 닫고 치유하고 내려놓고 이해하고 정리해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당장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금이라도 이제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부모라면 자식들이 이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삶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상처받은 자식의 입장이라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제 부모의 인연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있다간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원망조차도 내려놔야만이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평화를 얻을 것이고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이 부모의 유전된 부모의 모습을 물려받은 그런 나쁜 부모가 아니라 나는 훨씬 더 내 부모보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부모와 인연을 끊는 법이 어찌 보면 나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아니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나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다. 내 위에 있지도 않고 내 아래에 있지도 않다. 내가 누군가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쉽게 변형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상은 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친구, 배우자, 가족, 지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왜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는지 아는가? 그것은 비슷한 성향이 아니고서야 애초에 접점도 없을 뿐더러 집단 내에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나이 들어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말 뜻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니 체념하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좀 논리적이고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려놓고 바꾼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숨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변화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평화에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적인 어떤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더 이상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가지고 계속 부모 밑에서 용돈을 받아가야 되는 그 어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이 경제적인 독립을 내가 통해서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내가 내 어떤 밥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 밑에서 결국 부모가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약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댓글을 보고 강의를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부모와의 인연은 천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연을 끊는 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정답 어떤 건 없습니다. 결국 각자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아야 된다. 내가 또 자식으로서 부모의 삶도 파괴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의 이 어떤 강의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고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책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현실은 다르구나. 하늘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정말로 부모 앞에서는 죽는 신용이라고 하라고 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말로 책에서 도덕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부모는 무조건 사랑을 주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주기는커녕 자식을 이용해 먹은 부모도 생각보다 많고 자식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로 부모 같지 않는 정말로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부모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책에서 하는 것보다 이 현실에서 가장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